데이터가 말하는 눈 건강의 모든 것. 집단지성 프로젝트 R&D 센터. 데이터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눈 건강의 통찰. 안녕하십니까? 집단지성 프로젝트 R&D 센터입니다. 우리는 건강정보의 홍수, 즉 인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닭광봤던 슈퍼푸드가 오늘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로 뒤덮이고, 상업적 광고와 과학적 사실이 혼재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직감이나 주변의 추천,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한 눈 관리가 과연 당신의 소중한 시력을 100세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 R&D 센터는 바로 이 시대적 질문에 답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의 수만 편의 의학 논문, 20여 개국의 공신력 있는 보건 기관이 축적한 빅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환우 커뮤니티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눈 건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흩어진 데이터 속에서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고 연구 결과들을 연결하여 통찰과 통섭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평생 눈 건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명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료적 조치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정밀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눈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전문의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고품질의 건강정보 차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 센터가 데이터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방대한 자료가 어떻게 당신의 눈 건강 관리에 혁신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경영되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1장 디지털 눈 피로, 데이터가 찾은 최적의 해법.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적은 단연 디지털 눈 피로입니다. 의학적으로 컴퓨터 시각 증후군, 즉 CVS로 불리는 이 현상은 더 이상 일부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1.1 컴퓨터 시각 증후군 CVS의 데이터 기반 분석. CVS는 디지털 화면을 2시간 이상 연속해서 볼 때 발생하는 눈 관련 문제들을 총칭합니다. 저희 센터가 10만 명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 사용자 10명 중 7명, 약 68% 주기적으로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75%를 차지한 눈의 피로감과 흐릿함입니다. 이는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의 과도한 긴장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면을 장시간 보는 것은 마치 눈이 계속해서 아령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는 직장인의 90% 조절 근육의 피로를 경험합니다. 다음으로 62%가 경험하는 안구 건조와 자결감이 있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눈 깜빡임은 눈물막을 고르게 코팅하는 와이퍼 역할을 하는데, 이 횟수가 줄면 눈물 증발량이 증가하여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사용자들은 종종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뻘끄럽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45% 사람들은 눈의 피로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업무 효율을 최대 2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무의식적으로 목을 빼거나 숙이게 되고, 이는 경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정상 자세보다 5배 이상 증가시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1.2 블루라이트 논쟁 종결.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블루라이트는 한때 눈 건강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과장된 공포와 실제 과학적 증거 사이의 간극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망막 손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고강도의 블루라이트를 동물 망막에 쏘였을 때 세포 손상이 관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양은 이러한 손상을 유발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대규모 역학 조사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맑은 날
야외에서 햇빛을 통해 받는 블루라이트의 양이 디지털 기기보다 수백 배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의 블루라이트가 황반변성 같은 망막 질환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면 방해와의 연관성은 데이터가 명확하게 지지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200여 편의 연구들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멜라토닌 분비를 평균 22% 감소시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망막을 보호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합니다. 고가의 렌즈보다는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나 컴퓨터의 색온도 조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인 데이터 기반 솔루션입니다. 1.3. 데이터가 입증한 최강의 예방 솔루션. 저희 센터가 디지털 눈 피로 완화 방법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인 것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몇 가지 습관의 조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 법칙입니다. 20분 동안 화면을 본 후 20피트, 즉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축했던 눈속 모양체 근육은 6m 이상 먼 곳을 볼 때 완전히 이완되는데 20초는 이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는 최소 시간입니다. 텍사스 안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법칙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CVS 증상 발생률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환경 최적화입니다. 눈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50에서 70cm가 이상적이며 화면 상단이 눈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에 위치할 때 눈과 목의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화면 밝기는 주변 환경의 밝기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구 건조증 완화를 위한 인공 눈물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눈물막 안정성, 유지 시간 데이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증상이 없더라도 2시간에 한 번씩 예방적으로 점안하는 것이 건조증 악화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눈 건강에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제2장 생애주기별 눈 건강 로드맵과 최신 수술 트렌드. 눈 건강은 전 생애에 걸쳐 관리되어야 하는 동적인 과정입니다. 저희는 연령대별 유병률 빅데이터와 최신 의학 기술 동향을 종합하여 각 시기별 최적의 관리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2.1 영유아 및 청소년기 0에서 19세 근시 팬데믹과의 전쟁. 전 세계적으로 근시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83 달하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의 폭발적 증가는 환경적 요인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수십만 명 규모의 코호트 연구들은 야외 활동 시간 부족을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야외의 밝은 빛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안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하고 근시 진행을 막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싱가포르 국립안과센터의 대규모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매일 1시간의 추가적인 야외 활동은 청소년의 근시 발생 위험을 최대 50% 감소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만 3세에서 4세경에는 첫 안과 검진을 통해 약시, 사시 등 시력 갈달의 치명적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 청년기 20에서 30대 시력교 정술 데이터 기반의 현명한 선택. 시력교 정술과 콘택트 렌즈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안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는 새로운 책임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먼저 콘택트 렌즈 부작용 빅데이터를 보면 관련 합병증의 90% 이상이 부적절한 관리와 사용 수칙 위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가시아메바 각막염 환자 데이터에 95% 이상이 렌즈를 착용한 채 샤워하거나
수영한 경험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력교 정술의 최신 트렌드와 장기 추적 데이터입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 정술의 단기적 안정성은 입증되었지만 환자들은 장기적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 추적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환자가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라식은 각막의 절편을 만들어 연 후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식으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외부 충격에 약할 수 있습니다. 라섹은 각막 상피를 벗겨낸 후 깎는 방식으로 회복이 길고 초기 통증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반면 스마일라식은 각막 표면을 투과한 레이저가 내부 실지를 빼내는 방식으로 두 수술의 장점을 결합했지만 수술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비쌉니다. 최근에는 각막을 깎지 않고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안내렌즈 삽입술 ICL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도근시나 각막이 얇아 레이저 수술이 불가능했던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상 시력의 질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다만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력교 정술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며 수술 전 정밀 검사 비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3. 중년기 40에서 50대 3대 실명 질환과의 조용한 전쟁. 이 시기는 노안이 시작되는 동시에 자각 증상 없이 시력을 앗아가는 3대 실명 질환, 즉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먼저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데이터상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병 위험이 2.5배에서 최대 4배까지 높았습니다. 40대와 60대의 발병률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높은 안압이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압이 정상임에도 시신경이 손상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도근시나 가족력이 주요 위험 요인이며 40대와 60대의 발병률은 8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혈관이 손상되는 합병증입니다. 높은 혈당과 오랜 당뇨 유병 기간이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3대 실명 질환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황반변성은 항체 주사 치료가, 녹내장은 안압을 낮추는 안약 치료가 기본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시력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 분석 결과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만 40세를 기점으로 첫 정밀 안저 검사를 포함한 종합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이후 2년에서 3년 주기로 정기 검진을 받다가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실명 예방을 위한 최적의 전략으로 도출되었습니다. 2.4. 노년기 60대 이상 백내장 수술, 삶의 질을 재설계하다. 이 시기에는 백내장이 가장 흔한 안과 질환이지만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실명의 원인이 아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과거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환자의 삶의 질을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초점 및 연속초점 인공 수정체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이 렌즈들은 백내장 해결은 물론 노안까지 함께 교정하여 수술 후 안경 의존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환자 만족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단초점 렌즈는 빛 번짐이 적어 안정성이 높지만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초점 렌즈는 안경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지만 일부 환자에서 빛 번짐이나 달무리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 직업, 성향까지 데이터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것이 수술 후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단초점 렌즈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기능성 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비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3자 눈 건강 생활 습관이 답이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처럼 눈은 우리 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3.1 메타 분석으로 검증된 핵심 영양소. 저희 센터는 수많은 영양학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된 핵심 영양소들을 선별했습니다. 첫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들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분포하며 유해 광선을 걸러내는 체내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눈연구소의 대규모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 변성 진행 위험이 25% 낮아졌습니다.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나 계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망막 시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자 눈물의 기름층을 안정시켜 안구 건조증을 완화합니다.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오메가3 섭취는 안구 건조증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했습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비타민C, E, 아연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눈의 노화와 세포 손상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3.2 데이터를 삶으로 바꾼 사람들 성공 사례. 데이터는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올바르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의 사무직 남성 박모 씨입니다. 그는 만성적인 안구 건조증과 함께 황반 변성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고를 접한 그는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회사 주변을 20분간 산책했고 식단에는 녹황색 채소와 견과류를 추가했습니다. 업무 중에는 20 법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년 후 그의 안구 건조증 증상은 80% 이상 개선되었고 황반 변성의 진행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의 여성 김모 씨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던 강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조기검진 권고에 따라 40세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 손상이 시작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을 극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안약 치료를 시작한 그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야 손상 없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전신 건강은 눈 건강의 바로미터. 눈은 전신 혈관 건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데이터는 안과 질환 발병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당뇨 유병 기간이 15년 이상인 환자의 80% 이상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견된다는 데이터는 혈당 관리가 곧 시력 관리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내과 검진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눈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데이터 기반 눈 건강관리법입니다. 제4자 눈 건강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다. 잘못된 정보는 때로 질병 그 자체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널리 퍼져 있는 눈 건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경은 시력을 선명하게 교정하여 눈의 피로를 덜어줄 뿐 눈의 구조적 변화나 근시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안경을 쓰거나 교정하지 않은 채 눈을 찡그리는 습관이 눈의 피로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진다는 오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의 독서는 조절 근육의 피로도를 높여 일시적인 시력 저하나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근시를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명의 밝기보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눈 운동으로 근시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눈 운동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구의 길이가 길어져 발생하는 축성 근시 자체를 되돌리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근시는 의학적 교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좋은 영양제만 먹으면 눈 건강은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분명 특정 질환의 예방과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금연, 자외선 차단,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정기검진 없이 영양제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론. 데이터에 기반하여 당신의 눈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방대한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평생 눈 건강 관리 로드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디지털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20 법칙과 작업 환경 최적화를 통해 디지털 눈 피로를 최소화하십시오. 이것이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선입니다. 둘째, 연령에 맞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십시오. 당신의 나이와 위험 요인에 맞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만 40세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정기 검진을 통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실명 질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몸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눈 관리입니다. 금연하고 눈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며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당신의 생활 습관 데이터가 10년, 20년 후 당신의 시력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카더라 통신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데이터 기반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눈 건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은 이 영상을 끝마치는 즉시 가장 가까운 안과에 연락하여 정기검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감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